러시아 국방부는 화요일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브리안스크 지역을 향해 미국산 에이테크함스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요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일요일에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내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한 지 이틀 만에 공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성명에 따르면 키이우는 화요일 이른 아침 에이테크함스로 확인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그중 5발은 S-400과 판지르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으며 다른 한 발은 브리안스크 지역의 러시아 군사기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에이테크함스 한 발이 브리안스크 인근 그라우 67 무기고를 적중시켰다고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군 허위정보대응센터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라우 67 무기고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11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창고에는 유도폭탄, 대공미사일, 다연장 로켓 시스템용 탄약을 포함한 포병 탄약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북한에서 공급된 것이라고 안드리 코발렌코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노브고로드 지방의 코토베 마을에 있는 그라-53 무기고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라-53 무기고에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S-300, S-400과 같은 대공 미사일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44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기고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창고뿐만 아니라 벨고로드에 있는 드론 생산 공장도 공격하였습니다. 벨고로드에 있는 드론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찍힌 영상이 엑스트윗에 올라왔습니다. 9월 18일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376km 지점 토로페츠 지역에 있는 그라우 107 무기고를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이후 러시아 무기고를 대상으로 한 최대의 공격입니다. 이때 공격에서 이곳의 140개 무기 창고 가운데 78개 창고가 파괴되었고 51개 창고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일요일 연설에서 많은 언론에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공격 승인을 받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격 허가보다는 미사일 수가 더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미사일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더 타임스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약 50개의 에이테크함스 미사일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9월 개정한 핵교리를 승인하는 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의 무기고를 공격하였습니다. 푸틴은 지난 9월 핵독트린 개정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레드라인은 서방의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을 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제공 미사일을 국경 넘어 러시아 땅으로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서방의 위성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목표물 좌표를 위성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는 나토의 직접적인 개입이며 나토와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르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 공격을 허용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군을 쿠르스크에 투입함으로써 러시아가 먼저 도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공격의 명분으로 북한을 끌어들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한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과 누구나 조작 가능한 북한 여권을 보여주고 찍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사진뿐입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인 것처럼 11월 18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과 모스크바의 동맹이 강화되면 북한이 러시아에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이 소식통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진화하는 협력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교대로 순환하는 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드미트로포 노마렌코는 이달 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인터뷰에서 키이우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싸우기 위해 배치된 북한군은 최대 15,000명에 달하며 몇 달 간격으로 교대로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푸틴의 북한 방문 시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는데 10월 26일 러시아 하원은 이 조약을 비준했으며 북한도 11월 11일 이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두 나라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비준 교환 즉시 즉각 발효되어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기 전 10월 30일 북한 외무부장 최선희가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했는데 조약 비준과 더불어 북한군 파병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18일 미 국무부대변인 매튜 밀러는 브리핑에서 현재 11,000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으며 북한이 11,000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견해 우크라이나 군대와의 전투에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이 파병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To be greatly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I think it's worth pointing out our concerns are not just because of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introduced its own forces onto the battlefield with Ukrainian soldiers, but what it is that North Korea might be getting in return. 그는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후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을 타격하기 위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의 진실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think you will be surprised at my answer, Nike. Having not been willing to confirm these reports about U.S. involvement, I'm certainly not going to speak to involvement on behalf of other countries.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지난 9월 푸틴이 방문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푸틴에게는 포탄과 무기의 추가적인 공급처가 필요했고 전황에 따라 북한군의 지원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배석자들과 양국 간 합의 내용에 그 의도가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김정은에게도 체제 보장을 위해 무기 현대화와 경제 활성화가 필요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과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군수공장은 풀가동되고 있고 자유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공장 10개 분량의 포탄 생산 설비를 러시아에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베트남 파병으로 경제 성장의 기회를 가졌듯이 북한에게도 러시아 파병으로 경제 성장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투기, 대공 시스템, 핵이나 잠수함 기술을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 정도에 따라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에게 했던 것처럼 수호이 35와 S-400의 라이센스 생산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지오스토리는 3개월 전 푸틴 방문 시 진단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G20 정상회담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갔던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를 해준 미국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의 위성 데이터 프로그래밍 없이는 타겟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러시아가 야르스 이동식 핵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러시아 전략핵 부대 사령관은 핵전쟁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점검할 목적이라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잠수함에서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연습도 실시하였습니다. 임기가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 결정을 내린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협상 의지를 무시한 채 바이든의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인지 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바이든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배후에 바이든을 조정하는 딥스테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퇴임을 앞둔 바이든이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며 워싱턴의 멍청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요일에 군산복합체는 제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라며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도 그의 대선 공약인 아젠다 47에서 딥스테이트를 분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First, I will immediately reissue my 2020 executive order restoring the president's authority to remove rogue bureaucrats. 또한 그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심층 타격을 허용하기로 한 바이든의 새로운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은 없지만 대통령 당선자로서 여전히 권한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공급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사용하여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젠다 47 중에는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We have never been closer to World War III than we are today under Joe Biden. A global conflict between nuclear armed powers would mean death and destruction on a scale unmatched in human history. It would be nuclear Armageddon.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avoiding that nightmare. We will avoid it. 그는 대선 공약에서 세계주의 기득권 계층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신보수주의 국가건설 산업단지 전체를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와 신보수주의자들의 기득권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In addition, there must also be a complete commitment to dismantling the entire globalist neocon establishment that is perpetually dragging us into endless wars, pretending to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abroad, while they turn us into a third world country and a third world dictatorship right here at home. The State Department, the defense bureaucracy, the intelligence services, and all of the rest need to be completely overhauled and reconstituted to fire the deep staters and put America first. 지오스토리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세요. Fundamentally reevaluating NATO's purpose and NATO